외박만 다녀오며 저 아이는 꼭 울었다. 처음엔 감정이 예민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야. 울음이 점점 격해지고 이하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낀다. 또 누가 무엇 때문에 왜? 저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의 눈빛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고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인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을 울렸다면 댓글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차가운 세상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여전히 남아있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애가 태어나면 나한테 책임 묻겠지? 그러면 내 애는 세상에 못 나와?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죠? 제 뱃속에 있는 생명을 세상에 못 나오게 하겠다고? 자기 아이를, 자기 피를 나눈 생명을 그렇게 쉽게 지워버리라고? 영수증 가져와, 낙태 확인서. 그게 내가 이 부대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명령을 내리듯. 아니, 명령보다 더 잔인했어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협박이었으니까. 저는 그날 부대장실 문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를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해. 하지만 어떻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여군 하사일 뿐이고 그는 소령 계급장을 단 부대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뱃속엔 22주 차아이가 있었고 이 사실이 들통나는 순간 군에서 쫓겨나는 건 저였어요.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 남자가 누구든 무슨 짓을 하든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그 다짐은 3개월 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군대 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전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오후 6시 저는 지금 대한사단 여군대대 정문을 막 통과했습니다. 외박을 마치고 돌아온 저를 향해 보초병이 경례를 붙이고 저도 습관적으로 답례를 했어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가방 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초음파 사진 한 장 때문에. 생활관으로 가는 길, 동기 선영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세라야. 너 또 울었지? 눈 왜 이렇게 부었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에이, 무슨. 외박만 갔다 오면 맨날 그 꼴이야. 남자 생겼으면 언니한테 말을 해야지. 속 썩이게. 남자라니.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남자는 이미 저를 버렸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 내가 미쳤지. 이딴 곳에 왜 들어온 거야?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침대, 낡은 사물함, 소독약 냄새가 벤이불. 이곳이 제가 버텨온 28개월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버텨야 할 곳.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그제야 가방에서 그것을 꺼냈어요. 하얀 종이 위에 흐릿하게 찍힌 작은 형체. 22주 차태아. 하늘아. 제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름도 지어줬어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로, 제 손등 위로.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저녁 7시 전체 집합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반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생활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줄을 맞춰 섰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죠. 군복 위에 반짝이는 소령 계급장.
각진 턱선과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 홍태수.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설마 그 사람일 리가. 하지만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새로 부임한 홍태수 소령입니다. 앞으로 이 부대가 대한민국 최고의 여군대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박수조차 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제발 아니라고 해줘. 집합이 끝난 뒤 저는 재빨리 생활관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어요. 윤세라 하사.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잠깐 개인 면담 좀 하지. 부대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는 책상에 기대앉아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은 몇 달 전 제가 오빠, 나 아기 생긴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혐오와 경멸이 뒤섞인. 윤세라, 너 아직도 그 아이를 뱃속에 두고 있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 안 해?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볼까?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저기요 부대장님. 부대장님? 아, 웃기고 있네. 몇 달 전엔 오빠라고 불렀잖아. 아니지, 사랑해라고도 했지.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윤세라, 똑똑히 들어. 나 이번에 대령 진급 심사 앞두고 있어. 내가 그 배를 안고 돌아다니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야. 알겠어? 하지만 이미 22주가 넘었어요. 법적으로도. 법? 내가 감히 나한테 법을 들먹여? 너 지금 군인이야, 군인. 명령 불복종이 뭔지 알지? 그는 제 턱을 손으로 쥐어 올렸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그의 다음 말이었죠. 지금이라도 낙태해. 내 인생도 망치기 싫으면. 아니면 내가 군기 위반으로 영창 가는 거 보고 싶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남자 앞에서 우는 건 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다음 외박 때 처리하고 와. 영수증 가져오라고. 그는 손을 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 그리고 윤세라. 이 일 누구한테 말하면 너도 알지? 군대에서 임신한 미혼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하늘이가 살아있다는 증거.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너무 약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노. 아니야. 이번엔 내가 지킨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홍태수가 제 배를 칼로 찌르는 꿈, 아이가 사라지는 꿈, 그리고 제가 군법회의에 서서 불명예 전역 판결을 받는 꿈. 매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그때마다 배를 만져보곤 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늘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겁이 많아서. 외박 복귀 3일째 되던 날 아침 점호가 있었습니다. 홍태수 부대장이 대열 앞에 섰어요. 그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제게 닿는 순간 그 미소는 차갑게 식었죠. 오늘부터 개인 상담 주간입니다. 부대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병사들은 제 집무실로 찾아오세요. 특히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있는 병사들은 반드시 상담받기 바랍니다.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제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어요. 이건 경고였습니다. 빨리 처리하라는. 점호가 끝나고 동기 선영이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야, 부대장님 진짜 멋있다. 우리 부대 진짜 대박 났어. 저런 분이 지휘관이라니. 멋있다고요? 저 남자가요? 너희는 몰라. 저 남자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비공개. 윤세라 하사. 내일 오전 10시 내 집무실로 와. 결과 보고 받겠어? 결과 보고라니. 무슨 결과요? 낙태 영수증 말입니까? 저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엎드려 구역질을 했습니다. 입덧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야, 너 또 토하니? 괜찮아? 선영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물로 입을 헹구며 대답했습니다. 응체했나 봐. 요즘 너 진짜 이상해. 밥도 안 먹고 맨날 토하고. 혹시 무슨 병 있는 거 아니야? 병이요? 네, 있죠. 임신이라는 병이요.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그럼 상담이라도 받아봐. 부대장님한테. 진짜 좋은 분 같던데. 좋은 분? 아? 웃기는 소리네요. 그날 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부사관학교 시절. 저는 그를 처음 봤어요. 교관 홍태수 중이. 당시 32세. 훈련소 최고의 엘리트 교관이었죠. 그는 여교육생들 사이에서 왕자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다정했으니까. 그리고 그는 저를 선택했어요. 윤세라 교육생, 너 정말 성실하구나. 오늘도 혼자 남아서 훈련하니? 네, 교관님. 제가 체력이 약해서요. 그래. 그럼 내가 특별히 도와줄게. 우리 둘만의 훈련 시간을 가지자.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함정인 줄. 야간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저를 불렀고 그곳에서 그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격려의 포옹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손이 제 허리를 감고 귓가에 속삭였을 때 깨달았죠. 세라야, 너 정말 예쁘다. 나 너한테 반한 것 같아.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그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비밀스러운 여자가 되었죠. 세라야, 우리 관계는 비밀이야. 군대에서 교관과 교육생이 연애하면 둘 다 징계받아. 알지? 네, 오빠. 알아요. 착하네. 수료하면 우리 결혼하자. 약속할게. 결혼이요. 거짓말이었죠. 수료 2주 전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아기 생긴 것 같아.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사랑하는 얼굴이 아니라 혐오하는 얼굴로. 뭐? 아기? 너 미쳤어? 오빠,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결혼? 아, 진짜 순진하네. 너 같은 애랑 내가 왜 결혼을 해? 나 지금 승진 앞두고 있다고. 내가 알아서 처리해. 하지만은 무슨. 당장 낙태해. 안 그러면 너 교육생 신분으로 임신 사실 들통나서 쫓겨나. 알겠어?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저는 홀로 남겨졌어요.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년 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나는 왜 혼자 감당하려고 했을까?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22주 차 아이가 제 뱃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25살 순진한 교육생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조용히 일어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어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 17장. 제가 몰래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외박 때마다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챙겼죠.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언젠가가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껴안고 작게 속삭였어요. 홍태수, 너는 몰라. 내가 얼마나 준비해 왔는지. 이번엔 내가 이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대장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기 전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홍태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차갑게 웃었죠. 윤세라 하사,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수증 가져왔어? 아니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저 아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순간 그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그냥 제 아이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제 아이? 아?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지.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나면 안 돼. 알겠어? 그가 제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윤세라,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다음 주까지 처리 안 하면 내가 직접 군 감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군기문란 행위를 했다고. 그럼 넌 끝이야.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이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어요. 하늘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저 나쁜 놈한테 절대 너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공격한다. 증거를 모으라. 약자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 맞아. 증거. 제가 필요한 건 바로 그거였어요. 눈물도 애원도 용서도 아닌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 하지만 어떻게요? 어떻게 부대장을 상대로 증거를 모을 수 있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저는 곧 찾게 되었습니다. 홍태수의 마지막 경고로부터 이틀 뒤, 저는 외박 신청서를 냈습니다. 명목은 병원 진료. 사실이었죠. 산부인과 정기 검진 날이었으니까. 행정반에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선임 김은주 중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세라야, 너 또 병원 가니? 네, 선임님. 몸이 안 좋아서요. 무슨 병인데 매주 병원을 가?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냥 소화기 계통이 안 좋아서요. 소화기? 아? 그래서 맨날 토하는 거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 알고 있는 거야? 은주 중사는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외박 나갈 때 나한테 연락해. 내가 태워줄게. 네. 됐고 연락해. 꼭.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지? 외박 당일 토요일 오전 9시 은주 중사의 차가 부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어디 가는데? 여성병원이요. 산부인과.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주 중사는 시동을 걸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놀라지 마. 나도 여자야. 증상 보면 알지. 입덧, 구토, 외박 때마다 우는 거. 임신한 거 맞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몇 주 차야? 24주요. 24주? 미친. 그럼 거의 6개월이잖아. 아버지는?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부대장님이요. 순간 차가 급정거했어요. 은주 중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 홍태수 그 새끼가? 선임님. 아니, 잠깐만. 진정 좀 하고. 너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지? 진짜예요. 3년 전 부사관학교 때 그분이 교관이었어요. 그때 사귀었고 임신했는데 저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나타나서 낙태하라고 협박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은주 중사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 개새끼 진짜 똑같네. 여자 하나 망쳐놓고 승진이나 하겠다고. 선임님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응. 5년 전에. 근데 난 증거가 없어서 졌어. 그 새끼는 지금도 멀쩡하게 대위 달고 다니더라. 은주 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세라야, 잘 들어. 군대에서 약자가 이기려면 단 하나밖에 없어. 증거야. 눈물, 애원, 호소 그딴 거 다 소용없어. 증거만 있으면 돼. 하지만 어떻게? 녹음해. 그놈이 협박하는 거, 낙태 강요하는 거 전부 다 녹음하라고. 그녀는 글로브 박스를 열더니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가져. 내가 예전에 쓰려고 샀던 건데 나는 때를 놓쳤지만 너는 아직 늦지 않았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선임님, 이거 괜찮아요? 저 때문에 선임님까지 곤란해지면. 닥쳐. 나 같은 후배 하나 더 만들고 싶지 않아. 알겠어?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진을 받는 동안 은주 중사는 밖에서 기다려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성별 알려드릴까요? 네. 딸이에요. 축하드려요. 딸. 하늘이는 딸이었어요. 저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다짐이었어요. 하늘아,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내가 이 세상에 당당하게 태어날 수 있게.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은주 중사가 물었어요. 검진 결과 어때? 건강하대요. 딸이래요. 그래, 잘 됐네. 이름은 지었어? 하늘이요. 윤하늘. 예쁜 이름이다. 은주 중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라야, 너 진심으로 그 아이 낳을 거야? 네. 그럼 각오해야 돼. 홍태수 그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낳는 순간 자기 인생 끝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알아요. 그래서 선임님이 주신 녹음기로 증거를 모을 거예요. 좋아. 그럼 명심해.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그놈이 협박하고 욕하고 때려도 참아. 그리고 전부 녹음해. 알겠지? 네, 선임님. 그리고 하나 더. 혼자 싸우지 마. 내가 있으니까. 위험하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홍태수? 문자였습니다. 윤세라,
너 지금 어디야? 외박 나간 거 확인했어. 병원 간 거지? 처리하고 온 거 맞지? 은주 중사가 제 핸드폰을 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시작됐네. 답장해. 네, 처리했습니다라고. 일단 시간을 벌어. 하지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전략이야. 그놈 방심하게 만들어야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어. 알겠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부대장님. 처리했습니다. 몇 초 뒤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영수증은 복귀하면 가져와. 확인해야 하니까. 영수증이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아이를 지켰는걸요. 은주 중사가 말했습니다. 영수증은 내가 해결해 줄게. 아는 사람 있어. 일단 넌 복귀해서 연기 잘해. 알겠지? 네. 부대로 돌아가는 길.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이게 제 유일한 무기였어요. 홍태수, 너는 몰라. 내가 이제 녹음하기 시작했다는 걸.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를 무너뜨릴 증거가 된다는 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영수증은 가짜였습니다. 은주 중사가 구해준 것이었어요. 그녀의 지인 중에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빈 서식에 도장만 찍어줬다고 했습니다. 낙태수술 확인서. 물론 거짓이었죠. 제 뱃속엔 여전히 하늘이가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홍태수는 몰랐어요. 그는 제가 정말로 아이를 지웠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아니, 그의 첫 번째 실수. 외박 복귀 다음 날 월요일 오후 저는 홍태수의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손에는 가짜 영수증을, 주머니에는 녹음기를 숨긴 채로. 진짜 녹음이 되는 건가?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홍태수가 책상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완벽한 군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영수증 가져왔어?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홍태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여성병원 1월 18일 임신 중 절수술 확인서.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류를 책상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잘했어.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네. 그런데 말이야. 그가 갑자기 제 팔을 움켜잡았어요. 너무 세게 잡아서 아팠습니다. 너 진짜 지운 거 맞지? 거짓말 아니지? 네, 진짜예요. 아파요, 부대장님. 아프긴 뭐가 아파. 너 임신했을 때는 안 아팠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윤세라, 똑똑히 들어. 만약 내가 거짓말한 거면 난 가만히 안 있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제야 그가 손을 놓았습니다. 제 팔에는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나가. 저는 서둘러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복도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중. 됐어. 첫 번째 증거 확보.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주 뒤 저는 또다시 외박을 신청했어요. 이번엔 정말로 병원 검진 때문이었습니다. 28주차 정기 검진이 필요했거든요. 토요일 오전 저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뒷좌석에 앉으며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이겠지. 병원에 도착해서 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기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이제 거의 7개월이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병원 정문 앞에서 저는 얼어붙었어요. 홍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숨길 수 없었죠. 윤세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대장님 여기 왜? 내가 물어볼 말이야. 너 여기 왜 왔어?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검진 받으러. 검진? 어디 검진? 산부인과.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윤세라, 너 날 속인 거지? 아직도 그 아이 뱃속에 있는 거지? 아,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그가 갑자기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어요. 28주 차 태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혐오로. 이 개년아. 날 속였어? 저기요. 닥쳐. 너 지금 나 조롱하는 거야? 낙태 영수증까지 가짜로 만들어서 날 속인 거야? 그가 제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윤세라, 너 진짜 죽고 싶어? 그 애 낳으면 나한테 책임 묻겠지. 그러면 내 애는 세상에 못 나와.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놔주세요. 놔주긴 뭘 놔줘. 너 지금 당장 저 병원 들어가서 수술 예약해. 알겠어? 그가 저를 병원 쪽으로 밀쳤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주머니 속 녹음기가 떠올랐어요. 지금 전부 녹음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대장님, 저 정말로 아이를 지우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안 그러면 너 군대에서 쫓겨나. 미혼모가 군인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법적으로 28주는 또 법 타령이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소령이야, 소령. 너 같은 하사 따위 내 손바닥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윤세라,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다음 주까지 처리 안 하면 내가 직접 내 애를 없앨 거야. 방법은 많아. 알겠어? 방법은 많다고. 그는 제 배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홍태수는 재빨리 손을 거두고 차갑게 웃었어요. 알아서 하길 바래.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꼭 쥐고 있었어요. 녹음 종료.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은주 중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임님, 녹음 성공했어요.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몇 초 뒤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집에 가서 백업 세게 만들어. 클라우드, USB, 이메일. 절대 원본만 가지고 있지 마.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홍태수, 너는 몰라. 내가 방금 한 말 한마디가 너를 감옥에 보낼 증거가 된다는 걸.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끝낼게. 그날 이후로 외박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홍태수는 저를 미행했고 협박했고 때로는 폭력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주머니 속 녹음기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차 녹음 영수증 확인 면담, 2차 녹음 병원 앞 목 조르기 협박.
3차 녹음 내 애는 세상에 못 나와. 4차 녹음 내가 직접 없앨 거야. 그리고 5차, 6차, 7차.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저는 매번 울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복수를 준비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점호 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홍태수 부대장이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고 그의 표정은 언제나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생활관 위생 및 개인 물품 검사를 실시한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각자 사물함을 열어두고 개인 물품을 책상 위에 펼쳐놓도록. 30분 안에 준비 완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물품 검사. 제 사물함 속엔 초음파 사진 17장, 녹음기, 그리고 가짜 영수증 원본이 들어 있었어요.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 새끼가 일부러 생활관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동기 선영이가 제 옆에서 투덜거렸어요. 아, 진짜. 갑자기 뭔 물품 검사야? 부대장님 진짜 깐깐하시네. 깐깐한 게 아니라 저를 잡으려는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봉투가 보였죠.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디다 숨기지? 화장실? 아니, 화장실도 검사할 거예요. 침대 밑? 너무 뻔해요. 옷장? 다 뒤질 거예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홍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행정반장과 부관이 따라왔어요. 다들 준비됐나? 네, 부대장님. 좋아. 그럼 지금부터 검사 시작한다. 윤세라 하사, 너부터.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아니야, 제발. 네. 저는 비틀거리며 사물함 앞에 섰어요. 홍태수가 제 바로 뒤에 섰습니다. 그의 차가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어요. 사물함 전부 열어봐.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 문을 열었습니다. 홍태수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의 손이 봉투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대장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은주 중사였습니다. 뭔가 여군 사물함은 여군이 검사하는 게 규정입니다. 남성 지휘관이 직접 검사하시면 성평등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순간 홍태수의 손이 멈췄어요. 군인권센터 지침 제47조입니다. 여군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군 물품은 반드시 여군 간부가 검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주 중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대신 검사하겠습니다, 부대장님. 홍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주변에 다른 병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김은주 중사, 내가 검사해. 네, 부대장님. 은주 중사가 제 사물함으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믿어. 그리고 그녀는 사물함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세면도구, 책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홍태수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고 집요했습니다. 제발 들키지 마. 은주 중사의 손이 봉투에 닿았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위에 있던 수첩을 꺼내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개인 일기장입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 밑에 봉투는 뭔데?
홍태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주 중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숨겨둔 봉투가 아니었어요. 다른 봉투였습니다. 생리대입니다, 부대장님. 여성 위생용품. 그녀는 봉투를 살짝 열어 보여줬어요. 정말로 생리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홍태수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그는 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았어. 다음 사람. 은주 중사는 사물함 문을 닫으며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제 봉투였습니다. 그녀가 언제 바꿔치기 한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손엔 분명히 원래 봉투가 쥐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재빨리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저는 은주 중사를 따라 화장실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가 말했어요. 휴,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선임님 어떡해. 아까 내가 사물함 여는 거 보고 눈치챘어. 그래서 미리 내 생리대 봉투를 준비해 둔 거야. 다행히 통했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선임님 정말. 울지 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은주 중사는 제 어깨를 잡고 똑바로 쳐다봤어요. 세라야, 저 새끼 오늘 왜 갑자기 물품 검사했는지 알아? 저를 잡으려고요. 맞아. 그놈 눈치챈 거야. 내가 증거 모으고 있다는 걸. 아니면 적어도 의심하고 있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제 시간이 없어. 더 이상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증거 모을 수 없어. 놈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 돼. 하지만 아직 증거가 충분한지. 충분해. 넌 이미 7번이나 녹음했잖아. 협박, 폭행, 낙태 강요. 이 정도면 좋게. 은주 중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라야, 이제 결정해야 돼. 감찰실에 신고할 거야, 말 거야? 저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어요. 만약 신고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제가 오히려 군기 위반으로 쫓겨나면. 그럴 리 없어. 내가 증인으로 서줄게.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잖아. 증거가 명확하면 감찰실도 무시 못해. 하지만 세라야. 은주 중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저 새끼가 먼저 선택해. 그리고 그때는 넌 이길 수 없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에서 하늘이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어요. 하늘아, 엄마가 결정할게. 저는 눈을 뜨고 은주 중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신고할게요. 잘 결정했어. 언제요? 내일. 내일 당장 가자. 더 늦으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홍태수가 체포되거나 아니면 제가 쫓겨나거나. 무섭다. 정말 무서워.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니까.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하늘아, 내일이면 엄마가 너를 지켜낼 거야. 저 나쁜 놈한테서,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리고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7개의 녹음 파일. 이게 제 무기였어요. 이게 저와 하늘이를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홍태수. 내일이면 내가 누가 약자인지 알게 될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까지 처리 안 하면 내가 직접 군 감찰에 신고한다. 내가 군기 위반했다고. 그럼 넌 끝이야. 신고하겠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먼저 신고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날 저는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홍태수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금요일 아침 비상 소집이 있었습니다. 전 부대원이 강당에 모였어요. 홍태수 부대장이 단상에 올랐고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최근 우리 부대에 군기문란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한 병사가 개인 윤리를 위반하고 부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 누가요? 해당 병사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복무했으며 이는 명백한 군 복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조만간 조사가 시작될 것이며 해당 병사는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끝. 집합 해산.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주변 동기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누구래? 임신했다는 애가? 미친 군대에서 임신하면 바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완전 망신이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불쌍하다. 불쌍하다고요. 그게 접니다. 저예요.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 중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세라야, 들었지? 네, 저예요. 그렇죠? 저를 말하는 거죠? 그 새끼가 선수 친 거야. 내가 신고하기 전에 먼저 너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거지.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떡해요. 이제 제가 신고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군기 위반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먼저 감찰실에 가서 진실을 말하면 돼. 홍태수가 너를 협박하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하지만 이미 부대 전체가 알았어요. 저를 군기문란 병사로 알고 있다고요. 누가 제 말을 믿어줘요? 은주 중사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홍태수? 윤세라,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홍태수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문 닫아. 저는 문을 닫았어요. 찰칵. 잠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윤세라. 그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놀랐지? 내가 먼저 신고할 줄은 몰랐지? 부대장님. 부대장님? 아, 이제 와서 존댓말이야? 너 나한테 무슨 짓 하려고 했는지 다 알아. 증거 모으고 녹음하고. 진짜 대단하더라.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내 선임 은주, 그년 옛날부터 문제였어. 감찰실에 신고하려고 돌아다닌다는 거 다 알려졌더라고. 근데 너랑 붙어 다니길래 의심했지. 그가 책상 서랍을 열더니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봐. 내가 이미 감찰실에 제출한 자료야. 윤세라 하사, 임신 사실을 숨기고 복무. 군 복무 부적격. 조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돼. 하지만 저한테는 증거가 있어요. 녹음 파일이. 녹음 파일? 홍태수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증거가 될 것 같아? 너 동의 없이 녹음한 거잖아. 불법 녹음이야. 오히려 내가 처벌받아. 아니에요. 협박 증거는 합법이에요. 합법? 아, 누가 그래? 내 변호사? 아, 넌 변호사도 없지. 그리고 설령 그게 증거로 인정된다 쳐도 넌 이미 끝이야. 그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세라, 넌 지금 임신한 미혼 여군이야. 그것만으로도 군대에서 쫓겨나. 설령 내가 처벌받는다 해도 넌 함께 무너져. 알겠어? 그리고 말이야. 그가 제 턱을 손으로 쥐어 올렸어요. 내가 그 애를 낳으면
난 친자 확인 소송 걸 거야. 그리고 법정에서 강요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할 거고. 그럼 넌 가해자가 되는 거지. 교관을 유혹한 나쁜 년으로. 그런 거짓말. 거짓말? 누가 널 믿어줄 것 같아? 나 소령이고 넌 하사야. 게다가 넌 혼자 애배고 군대까지 들어온 정신 나간 년이잖아. 그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할게. 그가 손을 놓으며 말했어요. 조용히 전역해. 그리고 그 애 낳고 입 다물어. 그럼 난 너를 건드리지 않아. 양육비 같은 것도 요구하지 마. 알겠지? 만약 거부하면요? 거부. 홍태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넌 군법회에 가는 거고 불명예 전역당해. 그리고 그 애는 군대에서 불법으로 임신한 년의 자식이라는 꼬리표 달고 평생 살아가는 거지. 선택해. 저는 그날 마지막 외박을 신청했습니다. 은주 중사가 말렸어요. 세라야, 지금 나가면 안 돼. 지금은 버텨야 할 때야. 우리 같이 감찰실 가자. 제대로 설명하면. 안 돼요, 선임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병원 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무슨 소리야? 하늘이 만나고 와야 해요.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은주 중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세라야, 너 설마 포기하는 거 아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2주 차 정기 검진.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제 곧 출산 예정일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선생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딸이 엄마 닮아서 예쁠 것 같네요. 저는 초음파 속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심장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어요. 하늘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진료실을 나와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서서 배를 쓰다듬었어요. 하늘아, 엄마는 너무 약해. 저 나쁜 놈한테 이길 수가 없어. 미안해.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뱃속에서 강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이가 발로 세게 찬 거예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포기하지 마.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니야. 이건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주 중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라야, 너 지금 어디야? 선임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감찰실 갑시다. 제가 끝까지 싸울게요. 세라야, 정말? 네. 저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전화 너머로 은주 중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 생각했어. 내가 끝까지 함께할게. 부대로 돌아가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홍태수, 너는 틀렸어. 이건 끝이 아니야.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하늘아, 엄마가 약속할게. 너를 반드시 지킬 거야. 그 어떤 악당이 막아서도.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울음을 멈추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면서 월요일 아침 9시 저는 은주 중사와 함께 군 감찰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USB 하나, 그 안에 17개의 녹음 파일과 28장의 병원 진료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준비됐어? 은주 중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무서워요.
하지만 해야죠. 그래. 잘 생각했어. 들어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감찰관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정훈 중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습니다. 은주 중사가 먼저 말했어요. 홍태수 소령의 권력형 성범죄 및 협박, 낙태 강요에 대해 신고합니다. 박정훈 중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앉으시죠.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3년 전 부사관학교에서의 일, 임신 사실, 그가 저를 버린 것, 그리고 지금 부대장으로 부임해서 다시 저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 박정훈 중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윤세라 하사,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저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 안에 17개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홍태수 소령이 저를 협박하고 낙태를 강요하고 폭행한 모든 기록입니다. 박정훈 중령이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첫 번째 파일 재생. 윤세라, 너 아직도 그 아이를 뱃속에 두고 있냐? 지금이라도 낙태해. 내 인생도 망치기 싫으면. 두 번째 파일 재생. 그 애가 태어나면 나한테 책임 묻겠지. 그러면 내 애는 세상에 못 나와. 세 번째 파일 재생. 너 지금 나 조롱하는 거야? 이 개년아. 폭행 소리 세라의 비명. 박정훈 중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17개의 파일을 전부 들었어요.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끝나자 감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협박죄, 폭행죄, 낙태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박정훈 중령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윤세라 하사, 이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시겠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네, 접수합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홍태수가 감찰실로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도 너머로 홍태수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군복 차림이었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감히. 홍태수 소령, 안으로 들어오시죠. 박정훈 중령이 그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홍태수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풀어. 나 소령이야, 소령. 홍태수 소령. 귀하는 군형법 제92조 2육 직권남용, 제62조 협박, 제258조 폭행, 그리고 낙태 강요 혐의로 체포됩니다. 2명의 헌병이 그를 붙잡았어요. 홍태수가 발버둥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뭐가 있어. 그년이 거짓말하는 거야. 증거는 충분합니다. 17개의 녹음 파일,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목격자 진술. 더 필요하십니까? 홍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녹음 파일?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로,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윤세라,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으로 걸어갔어요. 부대장님,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아니, 홍태수 씨, 당신이 틀렸어요. 뭐, 약자는 이길 수 없다고 했죠.
증거 없으면 소용없다고 했죠. 근데 있었어요. 증거가.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그에게 보여줬어요. 이거요. 당신이 저를 협박할 때마다, 때릴 때마다, 내 애는 세상에 못 나와라고 말할 때마다 전부 다 녹음했어요. 홍태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당신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뭔지. 진급 탈락이죠. 대령 못 되는 거.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군복 벗는 거요. 아니, 감옥 가는 거. 당신이 저한테 그렇게 하려던 거. 이제 당신이 당하는 거예요. 이 미친년아. 홍태수가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어. 내가 뭘 잘못했어. 너랑 자준 것밖에 없잖아. 순간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짝! 저는 그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복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잘못한 게 그것밖에 없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억울함으로. 저를 속인 것, 임신했다고 하니까 버린 것, 낙태하라고 협박한 것, 제 목을 조른 것, 내 애는 세상에 못 나와라고 말한 것.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다 제가 뭐요? 유혹했다고요? 제가 교관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다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25살이었어요. 당신은 32살이었고 교관이었어요. 누가 권력자였어요? 누가 약자였어요? 홍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진 게 아니에요. 당신이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헌병들이 홍태수를 끌고 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어요. 이건 억울해. 억울하다고.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의 목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주 중사가 달려와 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 세라야. 정말 잘했어. 선임님, 저 떨려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해방이었습니다. 박정훈 중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윤세라 하사 조사 결과 귀하는 피해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군 복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보호 대상입니다. 그럼 저는 전역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산 휴가 및 복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홍태수 전 소령은 군사법원에 회부될 예정이며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3년. 겨우 3년이지만 그래도 처벌은 받는 거였어요. 저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우리 이겼어. 엄마가 너를 지켰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은주 중사가 제 옆에 섰어요. 세라야, 이제 뭐 할 거야? 나을 거예요. 하늘이를.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 군복 입고.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3개월 후 2025년 4월 23일 봄.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통이 왔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응애, 작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빨갛고 주먹만 한 얼굴.
윤하늘, 제 딸이었습니다. 하늘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널 지켰어. 정말로. 하늘이가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게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분만실 밖에서는 은주 중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하늘이를 안고 나오자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세라야, 축하해. 고마워요, 선임님. 선임님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용감했던 거지. 은주 중사가 하늘이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쁘다. 엄마 꼭 닮았네. 선임님 하늘이 데모 되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이 아이 지켜주는 게 내 임무야. 저희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 검은색 정장 차림. 윤세라 하사님이십니까? 네, 누구세요? 저는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김미선 사무관입니다. 그녀가 명함을 건넸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출산여군 복귀제도입니다. 출산여군 복귀제도요? 네. 기존에는 미혼 여군이 임신하면 무조건 전역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출산 휴가 후 복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해요? 네. 윤세라 하사님의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하사님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요청이요? 3개월 후 신병훈련소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제는 군인으로서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강연을요?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하사일 뿐인데. 아닙니다. 하사님은 용기를 낸 분입니다. 그 용기가 제도를 바꿨고 앞으로 수많은 여군들을 구할 겁니다. 김미선 사무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부탁드립니다. 하사님의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들려주세요. 저는 하늘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로부터 3개월 후 2025년 8월 저는 신병훈련소 강당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300명의 여군 신병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 윤세라 하사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3년 전의 일, 임신 사실, 협박받았던 순간들, 그리고 싸우기로 결심했던 순간까지 신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 같은 약자가 소령을 상대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알게 됐어요. 약자라서 지는 게 아니라는 걸. 포기하니까 지는 거였어요.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었다고 인간의 존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계급이 높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켜야 할 건 명령보다 생명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그러다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강당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이가 은주 중사 손을 잡고 뛰어오고 있었어요. 7개월 된 하늘이. 이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아기였습니다. 하늘아. 저는 달려가 하늘이를 안아 올렸어요. 하늘이가 제 얼굴을 손으로 만지며 웃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은주 중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강연 잘했어. 나도 울 뻔했다. 선임님 정말 고마워요. 여기까지 데려다 주셔서. 뭘. 이 정도야 당연하지. 저는 하늘이를 안은 채 다시 강당을 바라봤습니다. 신병들이 하나둘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하사님,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하사님 보고 힘 얻었어요. 하사님, 딸 정말 예쁘네요. 진짜 엄마 닮았어요. 저는 하나하나 대답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아이 이름은 하늘이에요. 제가 가장 어두웠을 때 저를 지탱해준 빛이었죠. 그날 저녁 부대로 돌아가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협박받던 순간들, 울었던 밤들, 녹음기를 쥐고 떨던 손.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생존자였습니다. 하늘이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하늘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약속할게. 너는 절대로 불법 혼외자도 군기 위반자의 딸도 아니야. 너는 그냥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킨 소중한 생명이야. 은주 중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세라야, 너 정말 대단해. 진심으로. 아니에요. 선임님이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래도 선택한 건 너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건 너라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임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엄마가 된다는 게 뭔지. 그건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라는 걸요. 은주 중사가 웃었어요. 맞아. 넌 이미 훌륭한 엄마야. 차가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보초병이 경례를 붙였고 저도 답례했어요. 하늘이를 아는 채로. 그 순간 하늘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둘러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으아.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이겼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이를 재우며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하늘이가 제 손을 꼭 쥐고 잠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홍태수는 틀렸어. 약자는 질 수밖에 없다고? 아니야. 약자는 강해질 수 있어. 지켜야 할 것이 생기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하늘아, 엄마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거야.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한 곳이 되도록. 그게 엄마가 된다는 것이니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 같은 약자가 권력자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윤세라 하사는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부터 하나하나 모아서 그녀는 소령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에게 지켜야 할 생명이 있다면
당신은 어디까지 싸울 수 있습니까? 계급장이 두렵다고, 권력이 무섭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옳다면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싸우세요. 왜냐하면 지켜야 할 건 명령이 아니라 생명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